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내의 한 오피스텔이 마치 호텔처럼 꾸며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택지 개발지구에 자리 잡은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로비에는 투숙객을 맞이하는 프론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마치 호텔처럼 침대와 탁자 등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네, 스포츠는 지금 상대로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중심에 이용하시면 9만 원 드시고요. 이곳은 상업용지여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2년 전 오피스텔로 승인받은 뒤 170여 개의 객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호텔 영업을 해왔습니다. 오피스텔이 숙박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양성화시켜주겠다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로 그럼 변경을 하자, 용도 변경을 하자 했는데 지그하게 묶여있으니까는 못해준다는 거예요. 무신고 영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겁니다. 오피스텔로 준공 검사를 받고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사용해서 무단 용도 변경으로 건축법 19조 위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숙박으로 제3조 위반해서 올 들어 제주시가 적발한 무허가 숙박시설은 14건. 숙박시설 건축붐이 과열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실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에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편법과 탈법 분양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건축 허가나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해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허가된 공동주택은 9,000세대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펜션에서 수천만 원대 화투 도박을 벌인 주부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나게 흩어집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화장실에서 버티기도 합니다. 욕실 창문으로 달아나던 남성도 붙잡히고 복층에 숨어있던 여성도 끌려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도박에 썼던 화투와 현금, 점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기 누구 도박시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펜션에서 잡힌 사람은 가정주부 22명을 비롯한 30명. 판돈 8,700만 원을 놓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였습니다. 거기서만 계속 하셨어요? 주로 어디서만? 이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현금 대신 이렇게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칩을 사용했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망을 보는 사람을 배치하고 외곽 지역에 모인 뒤 전용 차량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펜션이나 이런 것도 어떤 외진 곳, 그다음에 길목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을 택했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을 할 때 그 동선이 좀 노출될 우려가 많아서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경마장에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승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 경마장 기수 30살 A씨 등 8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조직폭력배와 사설 경마장 업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고 말굽비를 당겨 속도를 늦추는 등의 수법으로 18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다 보니 대규모 광역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상존했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 단계인 LNG 발전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대규모 광역 정전 사태. 제주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 송전 케이블이 고장나면서 2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도내 전력 사용량의 40%는 해저 케이블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5년 만에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착공됐습니다. 발전 용량 24만 킬로와트로 도내에서 가장 큰 제주 화력발전소보다 60% 이상 많은 데다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정연료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2018년 6월 LNG 발전소를 준공한 뒤 풍력과 태양광 발전도 늘려 2030년까지는 청정에너지로 모두 바꾸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빠른 시간에 완공이 되어서 청정한 제주 그리고 탄소 없는 섬 제주에 귀한 파트너가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제주 지역 전력 공급의 20%를 담당해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월항 LNG 인수기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1년 동안은 경유를 써야 해 항만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공항과 항만, 컨벤션센터로 한정된 면세점 입지를 제주도 내 전역으로 넓혀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공사 면세점의 매출액이 JDC 제주공항 면세점의 10분의 1에 불과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대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치적 홍보에만 할애하면서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임기 절반을 채운 원지사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마련된 자리. 원지사가 직접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과 주택정책 추진 등 성과를 홍보하는 것으로 행사 시간은 절반을 넘겼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제주도가 이렇게 난개발이 가고 이렇게 부동산 분양 위주로 땅을 계속 외국에 넘겨주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아무튼 좀 수를 내봐라. 하지만 원지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폭이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연이란 게 한계 수용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인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까지 신제주까지 가는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버스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지사는 이주 인구나 관광객을 제한할 수는 없는 만큼 인구 100만에 대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폐기물 대책, 도로 대책, 모든 생활 어떤 서비스 대책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지사는 오늘도 서귀포 지역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 하지만 지나친 도정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 제주도청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곳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게 해달라며 청탁을 한 혐의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사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에서는 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실적인 지역방송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MBC를 비롯한 40개 지역방송사의 지난 2014년 광고 매출은 3,800억 원,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은 10% 감소했고 인력도 8.4%나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해 지역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었지만
100억여 원이 지원되는 지역 신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많은 방송 채널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 방송의 경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영난은 제작 여건 하락, 다시 지역 문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지역 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콘텐츠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역성, 다양성 강화라는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방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 네, 장마는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긴 한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낮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한편 요즘 계속해서 극심한 안개가 말썽입니다. 출근길 서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는데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해안 지역에 10에서 40, 산간에는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벼락이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라 대기 중에 습도도 높아 불쾌감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2도로 출발해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나타내고 있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성판하게 가시거리가 130m까지 짧아져 있는데요. 비로 인해 노면까지 미끄러운 만큼 장거리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늘 하루 동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중부 지역 공항은 맑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동안은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급식 보조원 월급제 시행과 영어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 임금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학교 110여 곳에서 6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급식 차질에 대비해 학교별로 도시락을 갖고 오거나 단축 수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JDC 이사장 공모에 모두 9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차기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제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8명과 연고가 없는 1명 등 모두 9명이 지원했습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정부에 추천하게 되는데 차기 이사장은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 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00억 원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대출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조리대 관리 방안으로 벌채와 말 방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해발 1,700m 장구목 일대 조리대를 벌채하고 만세동산 일대 1헥타르에 말을 방목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또
위성사진과 현지 답사를 통해 조리 때 정확한 분포 면적도 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제주 해녀 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핵심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에 실행 가능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해녀 문화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도 예산 담당관실 산하에 두고 관련 법령을 벗어난 보조금 사용 행위,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